안녕하세요. 프리미어 스탁의 이은비입니다. 5월 둘째 주 시장 점검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시장 점검을 한번 하면서 어떤 섹터가 상승을 했는지 이런 것도 좀 언급을 하고 최근에 좋았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지수를 한번 볼게요. 지수를 이렇게 보면 자, 오늘도 역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코스닥도 0.54% 하락을 했고 코스피가 0.549, 코스닥이 0.73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정도 하락은 뭐 무난하지 싶기도 한데 지수 차트를 한번 보면요. 지금 코스닥이 3운봉을 맞고 있죠. 이렇게 3운봉을 맞고 있는데 61선 언저리에서 지금 머뭇머뭇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종목이 물려 있겠죠. 그러면서 수급이 약간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운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1, 2, 3월 달에는 확실한 2차 전지라는 테마가 있었죠. 그래서 2차 전지 입자만 붙어도 막 상승을 했지만 지금은 같은 2차 전지여도 어떤 것들은 상승을 하고 어떤 것들을 하락하는 개별주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하기가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개별 장세가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 재료 공부와 차트 공부를 좀 하시면서 매매를 해야지, 안 그러면 나의 계좌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상승을 했던 2차전지 관련주들을 한번 보면요. 2차전지가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죠. 이 정도 상승을 했으니 하락이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데요.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M 뭐 이런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 코스닥 지수는 당연히 좋은 모습을 보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수와 연결되는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리는 종목들의 등락률을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 치면 뭐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61선 이렇게 올라온다면 이 정도는 돼야 조금 안전하게 다시 진입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2차 전지 아이들은 에코프로 아이들을 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고요. 뭐 최근에 뭐 다 좋았던 2차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시간에서 금양이 어때요? 좋은 뉴스가 나왔죠. 금양하면서 제가 이제 뉴스도 드렸는데 금양이 한번 찾아갖고 올까요? 이렇게 뉴스를 보시면 몽골 광산회사 6천만 달러 인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면서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금양도 61선 근처에 오고, 제가 이제 보는 이제 이 지지선, 강력한 저항선이 되기도 하고 강력한 지지선이 되기도 하는 이 정도에 오니까 역시 좋은 뉴스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양도 지수랑 연결시키는 종목인데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개별 장세가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떤 섹터가 계속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힘들어요. 힘든데 그래도 한번 꾸준히 보면요. 그리고 또 좋았던 종목이 포스코 이쪽 관련주들인데, 포스코 보면 포스코 엠텍,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들도 이렇게 상승을 한 후에 여기 언저리에서 지금 이 지지선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중장기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강한 섹터였던 종목들이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조금 중장기로 보고 매매를 하셔도 좋겠죠. 그러면 이왕이면 매매를 할 때는 대장주를 매매하는 게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뭐 포스코 스틸 리오는 뭐 이 부분을 깼네요. 그래서
포스코 엠텍,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스틸리온 이런 종목들은 대장주를 조금 보면서 대장주가 돌려 나갔을 때 상승을 한다는 걸 두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좋았던 포스코 아이들도 이런 식으로 됐고요. 자, 이제 AI 관련주도 상당히 좋았는데 셀바스 헬스케어 나 셀바스 AI는 유중 문제로 조금 안 좋았죠.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뒤로 보고요. 아니면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뭐 61선 깨고 121선까지 내려왔는데 이 종목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어서 아직 7월에 뭐 네이버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일정이 있잖아요. 그럼 조금 더 조정을 받아서 뭐 이런 자리에 온다면 조금 모아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점검을 한번 해봤고요. 이 종목들은 1, 2, 3월에 시장의 주도주였던 종목들이니까 이렇게 한번 보면 되고요. 또 좋았던 관련주들이 로봇 관련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면 이렇게 잘 상승을 했던 종목이 이제 눌리죠. 눌리면 이쪽 61선 부분이나 아니면 이 지지선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는 거 한번 공부용으로 보시고요. 또 뉴로메카 역시 61선 뭐 지지를 받고 살짝 이제 올랐고요. 그래서 이렇게 SPG도 보면 61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왔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섹터가 움직이는 걸 조금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시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요 당분간은 그렇게 매매를 하기보다는 개별 장세이기 때문에 개별주에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정보방에서 했던 내용을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이 시작하기 전에 애견케미칼을 제가 이제 종목을 드렸었는데요. 애견케미칼을 보면 이렇게 해서 최근에 가성비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가 처음으로 이번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일부터 나왔는데 CATL 나트륨 배터리 납품 시작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리튬 배터리가 있고 뭐 나트륨 배터리가 있는데 리튬 배터리에는 동박이 사용되고 나트륨 배터리에는 알루미늄이 사용되는데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어찌 됐건 이 나트륨 배터리가 가격면에서 더 이득이 있기 때문에 나트륨 배터리를 조금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성비 나트륨 배터리의 한 기업 화들짝 해서 뭐 이렇게 뭐 뉴스가 났는데 그러면 이거는 똑같은 2차 전지이긴 하지만 어때요? 상당히 새로운 뉴스죠. 시장은 늘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동안에 끼를 부렸던 종목들을 보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애견케미칼을 제가 드린 이유가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고 다시 21선 자리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렇게 전고를 넘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어찌됐건 그런 매매의 근거는 있어야 되니까요. 애견케미칼을 드렸는데 좋게 마무리를 했죠. 오늘 고점 24.6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종목을 시초에 드리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장은 매일 열립니다. 당장 종목을 매매하지 않는다고 손해를 보는 게 아닌데 매일매일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곡물주, 에너지 관련주 시가갭이 높은데 이제 조금 어려운 자리에 왔으니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보겠습니다. 자, GSE도 시가갭을 띄우고 이렇게 한번 반등은 나왔지만 밀렸고요. 대성에너지 에너지 역시 시초에는 좋았지만 이렇게 밀렸죠. 그리고 최근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던 대한제당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렇게 해서 보면 어제 좋았던 이렇게 보면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올라서 밑꼬리 내리고 오늘 시가갭을 띄웠으면 조금 어려운 자리가 되기에 이런 종목에 지속적으로 목을 매기보다는 새로운 종목, 그래서 장중에 좀 집중하셔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아침에 툭 말씀드린 게 실리콘투입니다. 실리콘투 한번 볼까요? 오늘 오랜만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리콘투도 있고 리더스 기술투자도 있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점상을 기록했고요. 이렇게 점상을 기록한 종목들은 꼭 관심 종목에 놓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인그루드랩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또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장중에 보면 29.99%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리콘트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실리콘트 뭐 이런 뉴스를 모르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워낙 이 종목이 끼가 있었고 강력한 지지선을 뚫었고요. 강력한 저항선도 되고 지지선도 된다고 했죠. 여기 정고를 이미 어제 여기에서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서 메꾸려고 했거든요. 돌파를 하려고. 그래서 오늘 드렸는데 좋은 수익이 났고요. 이 종목 역시 장중에 28.6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뉴스는 중국 화장품 시장 수출 지원 식약처가 직접 나선다 하면서 오랜만에 화장품 관련주에 돈이 들어왔는데 일단 상한가가 많이 나온 만큼 조금 체크를 해 두셔야 될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 정리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나트륨 관련주로는 애경 케미칼이 부각되고 그 다음에 백광산업도 부각이 돼서 그 뉴스 드렸는데 그 전에 한주라이트 메탈이라든가 에코플라스틱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한주라이트 메탈이나 이쪽은 당연히 자동차 관련주이기도 하지만요. 약간 차트를 보면서 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돌려 나갔을 때 꼬리 달고 다시 오늘 수급이 들어왔는데 둘 다 수익이 좋았죠. 이때 보면 한주라이트 메탈 제가 뭐 이쯤 이렇게 드렸는데 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여기 지지선 맞고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차량 경량화 업그레이드 뉴스 드렸고요. 뉴욕 가스레인지 금지법 통과 뉴스가 나왔는데 종목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종목이 하치였는데 이 종목이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체크만 일단 해두셔라 해서 종목은 드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SJM 홀딩스, SJM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런 종목 앞에 보면 차트가 좀 지저분하죠. 주봉 한번 볼까요? 그런데 주봉에서 여기 단기 고점을 넘어가면 조금 그래도 시장의 관심을 더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SJM 홀딩스도 둘 다 상한가를 갔는데 자 보시면 전기차 게임 체인저 되나 해가지고 이쪽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를 갔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들은 당연히 네, 해 두셔야 되고요. 이제 공천룰을 바꾼 민주당 해서 뭐 조국 총선길이 터졌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저는 이제 당연히 화천기계가 조국 관련주니까 그쪽으로 갔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이 끝나고 보니까 자동차 관련 섹터로도 연결이 되어 있죠. 어쨌든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중장기 이평선은 어쨌든 다 돌파한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이니까 이 종목도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네오토는 제가 급해서 직접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드렸는데 네오토도 전기차에 적용되는 감속기를 자체 설계 개발하고 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보면 이때 이제 차트를 한번 연결시키면 이때 이 지지선은 한번 돌파하고 오늘 돌파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아래서부터 종목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한시 이쪽을 보면 이때 좀 뉴스를 드렸고 정확하게 어떤가요? 5분봉 차트를 보면 지지선 딱 맞고 여기에서 보면 조금 크게 볼게요. 여기에 딱 찍고 상승을 하죠. 그리고 상한가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드렸던 종목이 크리스탈 신소재인데요. 크리스탈 신소재도 상한가를 기록했죠. 제가 매매방에서는 왜 이 종목을 드렸는지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강력한 지지와 저항선 뚫고 내려와서 이쪽에서 머뭇머뭇 하더니 오늘 전고까지 노력을 하려고 하는 뉴스와
거래량이 들어와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크리스탈 신소재 뉴스는 뭐가 있었냐면 최대 입경 10 마이크론 미만, 뭐 고품질 그래핀 용액 개발 뭐 소식 이런 것들이 있었네요. 그래서 그래핀 관련주기도 하고 다른 오늘 이제 중국 관련주로도 갔고요. 많아요. 크리스탈 신소재는 뭔가 엮여 있는 게 많은데 끼가 그렇게 많다는 거니까 크리스탈 신소재는 또 2차 전지에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종목을 이렇게 보는 게 좋은데 역시 이 종목 역시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삼성전자 60조 규모로 해서 기가랜을 드렸는데 기가랜은 일단 장 후반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체크만 하셔라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수익을 얼마든지 내고는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장 후반까지 무리하면서 매매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오늘 정보방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로봇 관련주라든가 2차전지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포스코 관련주들 보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이 단기간에 끝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될지는 사실은 예측을 하는 게 무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약간의 지지선을 의지하면서 여기서 분할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당일 단타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당일 단타 매매를 할 때는 차트와 뉴스를 같이 보셔야 되고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건 역시 5분봉을 활용하면서 내가 근거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매가 오늘 CPI가 발표가 되는데 예상치는 5.0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CPI 발표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나오면 또 시장은 약간 불확실성 조금 더 안 좋아지겠죠. 하지만 어찌됐건 이걸로 인해서 FOMC에서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때문에 오늘 밤 결과를 조금 보시면 좋겠고요.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요즘 장은 개별주 장세입니다. 2차전지 다 무조건 가지 않고요. 그쵸? 뭐 화장품주 뭐 오늘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이게 언제까지 상승을 하라는 법 없죠. 그리고 뭐 러시아나 뭐 이렇게 그리고 기후관계 이런 것 때문에 곡물주나 뭐 설탕값 오른다고 해서 설탕 관련주나 올랐지만 이 종목도 역시 어느 정도 고점에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향후 재료가 남아있지 않으면 굳이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매매를 할 때는 다 매매 포지션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장기로 매매를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뭐 스윙으로 하시기도 하고 저는 대부분은 당일 단타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중장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현금 보유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를 잘 하셔야 되고요. 뭐 스윙도 단기 스윙 하시는 분들 역시 재료가 살아있는 있고 지지선을 깨지 않는 종목을 매매하셔야 되고요. 당일 단타는 오늘 수급과 뉴스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장 상황은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사실 요즘에 그렇게 막 좋아 보이는 종목이 없어요. 예전 같으면 이 종목 여기 오면 매수하면 대박 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당일 조금 방망이 짧게 잡고 매매를 하시면 수익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장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또 CPI 발표까지 앞두고 있으면서 조금 더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또 오늘이 지나면 또 주말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목요일 금요일도 그렇게 무리하게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장은 매일 열립니다. 그러니 당장 오늘 내일 며칠 매매를 조금 못했다고 뭐 서운해 하시거나 뭐 어떤 분들은 매매 뭐 이렇게 못하면 뭐 손이 근질근질 한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일 단타는 집중할 수 있는 분들만 하시고, 아니면 수익 매매나 중장기 매매는 항상 현금 남겨두시면서 지수 상황 보면서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좋은 종목이 있으면 장 중에 한번 뵙고요. 아니면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